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배우자가 온라인 스트리머, 그러니까 소위 BJ에게 정말 상상 이상의 큰 돈을 쓰고 심지어 빚까지 진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배우자 몰래 오간 돈이 수천만 원, 심하면 수억 원까지 되면요. 가정이 정말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오늘 보여주신 자료, 남편의 BJ 선물, 법적 대응과 가정보호, 발췌 내용을 보면서 과연 그 BJ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한번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아요. 바로 남편이 BJ에게 쓴 돈, 특히 막 수천만 원씩 빚까지 져가면서 보낸 돈을 BJ한테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즉,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기죄 고소. 이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자료 보니까 처음엔 그냥 배우자가 바람피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BJ한테 빠진 거였다. 이런 경우도 많다면서요. 맞아요. 오랫동안 혼자 소갈이 하시다가 상담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 심정 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BJ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핵심은 그 BJ의 기망행위, 그러니까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 여부입니다. 기망행위요? 근데 그게 온라인상에서 그냥 대화하고 그런 건데 그걸 속였다고 입증하는 게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왜? 정확히 보셨어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요, 그 BJ가 당신 남편과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막 행동을 했다거나, 네네. 아니면 거의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속여서 그걸 빌미로 거액의 후원을 유도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사규죄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네, 이런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때는 정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라던가 혹시 통화 기록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거 명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겠죠. 그렇군요. 증거가 중요하다. 네. 하지만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좀 친근하게 대한 정도였다면요. 이걸 기망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경계가 사실 상당히 모호할 때가 많죠. 음. 그럼 반대로요. 남편이 그냥 정말 좋아서 팬심으로 BJ가 특별히 뭘 유도하거나 속인 것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막 별풍선 같은 선물을 계속 보냈다면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인데 법적으로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아, 안타깝지만 네. 그 경우에는 BJ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BJ가 특별히 속인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쓴 것도 없이 그냥 후원을 받았다면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좀 힘듭니다. 뭐랄까? 일종의 자발적인 증여나 후원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BJ 입장에서도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남편의 상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돈을 보냈다 이런 언급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약물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좀 심각한 정신질환 같은 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 법적으로는 이걸 의사능력 부재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보냈다는 걸 만약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돈을 준 행위, 즉 증여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어요. 아, 무효 주장.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의사의 진단서라던가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해서요.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BJ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이렇게 좀 어렵다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남편이 생활비 같은 엄연히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요. 이걸 몰래 가져다 썼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해결책과 관련이 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남편이 당신과 상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함부로 막 처분했다거나 아니면 공동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BJ에게 줬다. 이러면 이건 명백히 문제라 됩니다. 그쵸. 설령 그 돈을 BJ에게 직접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이혼 소송 같은 걸 하게 될 경우에 남편의 유책 사유, 즉 잘못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이혼할 때. 네.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당신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사안이 아주 신박하다면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정말 재산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성년후견 개시심판이라는 걸 청구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년후견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비자이라는 외부의 문제 같지만 법적으로 파고들면 결국 가정 내부, 즉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그 돈을 마련한 방법이 뭐 회사 돈을 횡령했다거나 아니면 공동명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서 BJ한테 보낸 거라면요. 이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우, 그건 그렇죠. 그 경우에는 BJ와의 문제는 이제 별개고요. 남편 본인이 횡령죄나 뭐 절도죄 같은 걸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건 그냥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추가되는 거죠. 아,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핵심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BJ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BJ가 남편을 아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둘째, 남편이 그냥 자발적으로 팬심으로 후원한 것이라면 BJ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네. 셋째, 하지만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사용한 것은 이혼 시에 남편의 명백한 잘못, 즉 유책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네,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넷째, 만약에 남편이 횡령이나 절도 같은 범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다면 이건 BJ 문제와는 별개로 남편 본인의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히 짚어보니 배우자의 좀 무분별한 온라인 후원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감정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참 힘든 문제라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방이 최선이죠. 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부부 사이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소통이나 신뢰는 좀 괜찮은 걸까? 하고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요,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맺는 새로운 관계 방식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 나눠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